딸의 얼굴을 바꿔서 버렸어요. 잠깐 제가 잘못 말한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할게요. 엄마가 자기 딸의 얼굴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서 아무도 찾지 못할 곳으로 보내버렸거든요. 그것도 수술 동의서에 사인하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요. 이게 이번 회차 첫 번째 남자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저 지금 엄청난 충격에서 아직도 못 빠져나왔거든요. 여러분, 오늘 리뷰 끝까지 꼭 봐주세요. 최화영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그리고 이 드라마가 어디로 흘러갈지, 오늘 회차에서 정말 엄청난 것들이 터졌어요. 자, 지금 바로 들어갑니다. 오늘 이야기는 드림병원 성형외과 수술실 앞 장면부터 시작해요. 마서린이 얼굴 재생 및 성형 수술을 위해 수술실 안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문이 닫히는 걸 바라보는 최화영. 근데 이 장면 그냥 보호자가 걱정하는 장면이 아니에요. 화영의 손에는 성형수술 동의서와 함께 의문의 해외 이주 서류가 들려 있거든요. 이걸 본 순간 저는 등골이 서늘했어요. 최화영이 마서린에 대해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이번 회차에서 처음으로 완전히 드러나거든요. 서린아, 그동안 내 딸 마서린으로 살아줘서 고맙다는 뉘앙스로 차갑게 독백을 내뱉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소름 돋아요. 정숙희가 마 회장의 친딸로 밝혀지는 순간 마서린은 자신에게 아무 쓸모도 없는 패가 된다는 거예요. 다 쓴 카드처럼요. 그냥 버리면 되는 것처럼요. 그리고 최화영은 수술실에서 나오는 순간 마서린이 완전히 다른 얼굴로 자신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사라지게 될 거라고 생각하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요. 이게 엄마로서 주는 마지막 선물이다라는 말과 함께요. 여기서 짚고 가야 할 게 있어요. 최화영이 마서린을 딸로 키운 건 처음부터 진심이 아니었을까요? 아니에요. 이 인물이 무서운 건 처음엔 진짜로 마서린을 이용 가치가 있는 존재로서 아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드림그룹의 후계자 자리를 만들기 위한 도구로요. 근데 이제 그 도구가 쓸모 없어진 순간 감정의 스위치를 끄고 처분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 소름 돋는 포인트예요. 최화영은 악하기 때문에 무서운 게 아니라 자신의 목적 앞에선 감정을 완벽하게 끌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서운 거거든요. 마서린 입장에선 평생 엄마라고 믿고 따랐는데 그 엄마가 자기 얼굴을 바꿔서 버리려 한다는 걸 꿈에도 몰랐겠죠. 수술실로 들어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비극적인 장면인지 모르겠어요. 자, 이제 드림그룹 회장실로 넘어가요. 마대창 회장이 서재에서 골몰이 뭔가를 생각하고 있어요. 이전에 처제가 했던 말 하나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양쪽 귀를 잡는 버릇이 언니랑 똑같다. 이 한마디가 마 회장의 심장에 박혔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는 비서를 통해 극비리의 진짜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어요. 그리고 이번 회차에서 그 결과지를 직접 손에 받아들고 눈이 경악으로 커지는 장면이 나와요. 정숙희가, 그 모진 수모를 당한 정숙희가 자신의 친딸 은혜였다는 거예요. 마 회장이 이걸 깨닫는 순간의 감정이 얼마나 복합적이겠어요. 죄책감이죠. 분노죠. 그리고 슬픔이죠. 자신이 애지중지 키운 손자, 손녀들이 대체 어떤 혈통인지 모른다는 충격까지. 이 사람, 이번 회차에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딱 그 타이밍에 최화영이 들어와요. 뻔뻔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가짜 서류를 마 회장 앞에 내밀 준비를 하고서요. 마서린을 공식 후계자로 임명하는 절차를 서두르자는 뉘앙스로 말을 건네는데 마 회장이 분노를 억누르며 최화영의 진짜 죄상을 하나하나 쏟아내기 시작해요. 자신의 친딸을 미치광이로 만들어 내쫓은 것, 손녀 장미와 서린이를 갈라놓은 것, 그리고 유전자 검사지를 화영의 얼굴에 집어던지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최화영의 반응이 또 무서워요. 잠깐 새하얗게 질리는 듯 하더니 이내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알아버리셨네요, 아버님? 하지만 늦었어요 라는 뉘앙스로요. 마동석은 이미 죽었고 정숙희는 이미 정신을 잃게 만들었으며 드림그룹 지분 절반은 이미 강준호와 자신의 명의로 빼돌렸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 장면이 진짜 압권이에요. 왜냐면 최화영은 자신이 들켰다는 공포보다 계획이 완성됐다는 승리감을 더 크게 느끼는 인물이거든요. 이미 체스판 위에서 말을 다 움직여놨으니까 이제 들켜도 상관없다는 태도예요. 근데 시청자 입장에선 알잖아요. 이 계획이 이미 곳곳에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걸요. 이번 회차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본 인물 중 하나가 바로 이강혁이에요. 오장미와 강백호가 이강혁이 숨겨둔 결정적 증거를 찾기 위해 뒷산을 뒤지다가 드디어 이강혁을 직접 마주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강혁 옆에 한영자가 함께 서 있어요. 오장미는 격분하죠.
이강혁도 채화영의 공범이었으니까요. 우리 엄마를 그렇게 만든 대가를 치르게 할 거라고 직격탄을 날려요. 근데 이강혁이 하는 말이 묘하게 쓸쓸해요. 30년 동안 채화영의 그림자로 살면서 아들 강준호까지 빼앗겼는데 돌아온 건 천박하고 무식하다는 모멸감 뿐이었다고 해요. 한영자를 만나고 나서야 자신이 얼마나 바보처럼 살았는지 깨달았다고요. 이 장면 진짜 복잡한 감정이 들어요. 이강혁은 악인이에요. 채화영의 악행에 오랫동안 가담한 사람이에요. 근데 동시에 그 악인도 누군가에게 이용당한 피해자였던 거예요. 30년을 바쳤는데 그 대가가 모멸감이라니요. 그래서 이강혁이 선택을 바꾸는 거예요. 품 안에서 진짜 USB와 과거 별장 사건의 전말이 적힌 문서를 장미에게 건네요. 채화영이 정숙희의 아이를 훔치고 사산 사실을 숨긴 모든 자백이 담긴 증거예요. 그리고 아들 강준호가 더 괴물이 되기 전에 멈춰달라고 부탁해요. 이 장면이 진짜 드라마틱한 건 바로 그 순간 강준호가 뒤에서 이 광경을 목격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자신을 배신하고 증거를 넘기는 걸 직접 봤거든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이강혁을 향해 소리치는 강준호.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완전히 다른 길에 서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강혁의 마지막 선택, 용서받을 수 있는 선택일까요? 30년의 죄를 한 번의 배신으로 씻을 수 있는 건지 저는 아직도 모르겠거든요. 자, 이제 이번 회차의 심장부 수술실 장면으로 다시 돌아가요. 수술이 끝났다는 불이 켜지고 의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나와요. 오장미, 강백호,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된 마대창 회장과 정숙희가 휠체어를 타고 허겁지겁 도착해요. 모두가 마서린의 수술이 잘 끝났는지 물어보는데 의사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 그 자체예요. 채화영이 수술 직전 전면적인 안면 재건 및 신원불명 수준의 성형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술이 끝나자마자 구급차를 대동해서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했고 퇴원 수속까지 이미 다 마쳐버렸다는 거예요. 마서린이 사라진 거예요. 정숙희가 가슴을 쥐어짜며 울부짖는 장면이 나와요. 내 딸, 내 토끼, 화영이가 내 아이를 또 데려갔어. 이 한마디가 이 장면 전체를 무너뜨려요. 정숙희는 마서린이 자신의 친딸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전에도 채화영에게 아이를 빼앗긴 경험이 있다는 게 이 대사에 담겨 있어요. 또라는 단어 하나가 30년 전 비극이 지금 또 반복되고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거든요. 생각해보면 이 구조가 정말 잔인해요. 정숙희는 30년 전에 아이를 잃었어요. 그 아이가 마서린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었고 겨우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그 아이는 또 다른 얼굴로 어딘가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엄마와 딸이 서로의 진짜 얼굴을 마주한 시간도 없이요. 오장미도 같은 심정이에요. 서린이는 장미에게 남보다 먼저 가족이 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서린이가 붕대를 감은 채 낯선 곳으로 이송되는 마지막 장면은 이번 회차 전체를 통틀어 가장 마음이 무너지는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이번 회차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는 장면이 펼쳐져요. 드림호텔 펜트하우스예요. 채화영은 지분을 챙겨서 해외로 도주하려고 금고를 열어요. 근데 텅 비어 있어요. 이 장면에서 채화영의 표정이 진짜 볼만해요. 계획이 완벽하다고 믿었던 사람이 처음으로 완전히 당황하는 순간이거든요. 그리고 불이 켜지며 한영자와 이강혁, 경찰들이 들이닥쳐요. 채화영이 이강혁에게 분노를 터뜨려요. 자신의 돈을 빼돌렸냐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요. 근데 한영자가 정말 시원하게 받아쳐요. 남의 가정을 파괴하고 핏줄을 조롱한 대가라고요. 채화영이 믿었던 오른팔이 지옥으로 보내는 저승사자가 된 기분이 어떠냐고요. 이 대사 정말 카타르시스 있었어요. 한영자는 단순히 복수를 하는 게 아니라 채화영에게 배신의 맛이 어떤 건지 가르쳐주는 거거든요. 채화영이 30년 동안 사람들에게 해온 짓을 고스란히 돌려받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오장미가 들어서며 채화영의 뺨을 강하게 내리쳐요. 이 장면이 단순한 복수의 쾌감이 아닌 이유가 있어요. 30년 전 정숙희가 당했던 고통이 오장미를 통해 대물림되는 구조거든요. 오장미는 엄마 정숙희의 딸이고 지금 엄마가 당한 모욕에 대한 응답을 하는 거예요. 세대를 넘어서 이어지는 복수이자 분노이자 사랑의 표현인 거죠. 오장미가 서린이를 어디로 빼돌렸냐고 다그치지만 채화영은 포박당하면서도 미친 듯이 웃어요. 마서린은 이제 완전히 다른 얼굴로 평생 오장미를 원망하며 살게 될 거라고. 절대 완전한 가족이 될 수 없을 거라고. 채화영이 끌려가면서도 이걸 선언하는 건 자신이 진 게임에서도 마지막 독을 심고 가려는 거예요. 몸은 잡혔어도 씨앗은 이미 뿌려졌다는 거죠.
그리고 경찰에게 끌려가는 화영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와 붕대를 감은 채 낯선 곳으로 이송되는 마서린의 모습이 교차되며 이번 회차에 막이 내려요. 이 엔딩 정말 잔인하게 아름다워요. 아기는 잡혔는데 상처는 아직 끝나지 않은 느낌이거든요. 여기서 잠깐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다음 회차 리뷰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이번 회차를 보면서 채화영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싶어졌어요. 채화영의 악행 목록만 따지면 정말 어마어마해요. 정숙희의 아이를 훔쳤고 사산 사실을 숨겼고 정숙희를 정신적으로 무너뜨렸고 드림그룹의 지분을 가로채려 했고 딸의 얼굴을 바꿔서 해외로 버리려 했어요. 근데 이 모든 악행의 중심에 무엇이 있냐고 보면 결국 하나예요. 드림그룹이라는 자리, 그 권력과 지위예요. 채화영이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을까요? 아마 아니었을 거예요. 욕망과 기회가 맞닿는 순간 첫 번째 선을 넘었을 거고 그 다음엔 그 선을 지키기 위해 두 번째 선을 넘었을 거예요. 그렇게 30년이 쌓인 거죠. 이강혁도 마찬가지예요. 30년 동안 채화영의 그림자로 살았다는 건 처음에 어떤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충성이었는지 두려움이었는지 아니면 어떤 감정이었는지. 근데 그 30년이 결국 아들까지 괴물로 만들었고 스스로는 천박하고 무식하다는 모멸감으로 마무리됐어요. 악인의 곁에 있는 사람도 결국 악의 구조 안에서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강혁이 마지막에 선택을 바꾸는 장면이 저는 단순한 회개가 아닌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 사람이 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건 한영자라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누군가가 당신은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고 보여줬기 때문에 비로소 30년의 충성을 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람은 혼자서는 잘 변하지 않아요. 결국 옆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가 그 사람의 방향을 바꾸거든요. 이번 회차에서 오장미가 채화영의 뺨을 때리는 장면을 30년 전 정숙희가 당한 고통의 대물림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이 구조 진짜 잘 짜여진 것 같아요. 정숙희는 30년 동안 당했어요. 아이를 잃고 정신을 잃고 이름도 지위도 다 빼앗겼어요. 그 정숙희의 딸인 오장미가 채화영의 얼굴에 그 손을 내리치는 거예요. 엄마가 할 수 없었던 일을 딸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동시에 이게 완전한 복수가 아닌 이유가 있어요. 마서린, 즉 또 다른 정숙희의 딸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으니까요. 오장미는 가족을 되찾기 위해 싸웠어요. 채화영을 무너뜨렸어요. 근데 서린이는 지금 어딘가에서 낯선 얼굴로 잠에서 깨어날 거예요. 이게 이 드라마의 진짜 숙제예요. 악인을 쓰러뜨리는 것보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서로를 다시 알아가는 것. 그게 더 어렵고 더 긴 이야기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서린이 새 얼굴로 돌아왔을 때 오장미와 정숙희가 그녀를 바로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마서린은 자신을 버리려 했던 엄마 채화영이 아닌 새로운 가족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강준호라는 캐릭터도 이번 회차에서 중요한 분기점을 맞이해요. 이강혁이 오장미에게 증거를 넘기는 장면을 강준호가 목격하잖아요. 그 순간 강준호 입장에서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요? 이 사람은 채화영의 아들이에요. 아니, 채화영이 아들로 키운 사람이에요. 이강혁의 친아들이기도 하고요. 두 명의 부모가 모두 결국 서로 다른 방식으로 그를 이용하거나 잘못된 길로 이끈 거예요. 채화영은 권력과 욕망으로 준호를 키웠고 이강혁은 채화영에게 충성하면서 아들을 그 구조 안으로 밀어넣었어요. 그래서 준호가 이번 회차에서 아버지가 자신을 배신했다고 분노하는 건 단순한 배신감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자신이 믿어온 세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 인물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다음 회차의 핵심이 될 것 같아요. 채화영 편에서 끝까지 싸울 것인지 아니면 아버지처럼 다른 길을 선택할 것인지. 준호는 악인인가요? 피해자인가요? 저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가능한 캐릭터라고 생각해요. 자, 이건 제 개인적인 예측인데요. 이번 회차의 복선들을 보면서 다음 화가 어떻게 될지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봤어요. 이번 회차에서 채화영이 마서린은 평생 오장미를 원망하며 살게 될 거다라고 선언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오히려 정반대로 흘러갈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마서린은 채화영 곁에서 자랐지만 오장미를 언니처럼 가족처럼 여겼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새 얼굴로 깨어난 마서린이 오장미를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오장미에게 먼저 연락을 취하는 반전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강혁이 건넨 USB 안에 별장 사건의 전말이 담겨 있다고 했잖아요. 그 내용 중에 마서린의 진짜 출생 비밀도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마서린이 어떤 계기로 그 진실을 알게 된다면 채화영이 아닌 정숙희와 오장미 쪽으로 향할 수 있는 복선이 이미 깔려 있는 거예요.
이건 좀 어두운 시나리오인데요. 채화영이 체포됐다고 해서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닐 수 있어요. 드림그룹 지분 절반이 강준호 명의로 넘어갔다고 채화영이 선언했잖아요. 준호가 어머니 채화영을 배신한 아버지 이강혁에게 분노하면서 이제 스스로 채화영의 계획을 이어받는 독립적인 빌런으로 진화할 수 있어요. 어머니가 감옥에 간 지금 자신이 드림그룹을 지켜야 한다는 명분으로요. 이강혁이 아들이 더 괴물이 되기 전에 막아달라고 했던 말이 복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강준호가 단독 빌런으로 부상하는 시나리오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채화영은 잡혔지만 그녀가 심어놓은 상처는 아직 살아있다. 채화영이 체포되는 장면은 통쾌했어요. 한영자의 반격, 이강혁의 배신, 오장미의 응징, 마 회장의 분노. 30년을 버텨온 진실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드라마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마서린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강준호가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정숙희는 아직 다 회복되지 않았어요. 악인을 무너뜨리는 것과 상처받은 사람들이 다시 일어서는 것은 다른 이야기거든요. 이 드라마는 이제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려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리뷰 어떠셨나요? 이번 회차는 정말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터진 회차였어요. 채화영의 몰락, 이강혁의 반전, 마서린의 실종, 그리고 강준호의 분노. 하나하나가 다음 회차의 복선으로 이어지는 구조예요. 그러면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다음 화에서 마서린은 새 얼굴로 채화영의 계획대로 오장미를 원망하며 살아갈까요? 아니면 스스로 진실을 찾아 가족에게 돌아오는 선택을 할까요? 이 선택 하나가 이 드라마의 결말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예요. 마서린의 첫 번째 선택, 과연 누구를 향할까요?